돌아다니셔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감독님이 답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좀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께서 이제 마이크를 좀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 질문을 해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화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한 깜짝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저 선물 안 가져갈게요. 예. 그래서 이 영화 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마로와 마로의 친구들에게라는 자막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화 제작사가 프로덕션 마로였던가요? 네, 마로 스튜디오 마로. 네네네. 네. 그게 무슨 마로가 누구? 마로는 이제 제 하나밖에 없는 또 밉지만 또 굉장히 또 사랑스러운 제 딸의 이름입니다. 네, 밉지만 사랑스러운. 네. 그러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네, 어쨌든 저는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이런 발달장애인 이슈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거나 뭐 감수성이 남다른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뭔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어렴풋이 알아가다 보니까 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교 가는 길을 만들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학교 가는 길은 그 서진학교가 설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아이 마루와 또 마루의 친구들에게 보내는 약간 아빠의 영상 편지와도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기대도 해보고, 또 기성세대로서 좀 미흡한 것들 반성도 해보고,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를 설명을 할 때 편지라는 말을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그 현장을 찍고 그 이후에 그 관객들에게 다가가기까지 어떤 종류의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근데 그건 마치 편지와 형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편지는 우리가 쓰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건 지금 뭐 메신저를 보내는 거나 이런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수반돼야 되는 거죠. 어떤 응답인 것 같아요. 그 답장을 보내고 응답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혹시 마루가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입니다. 10살이요? 마루가 이 편지를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마루와 친구들이 답장을 다시 보내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답장이 왔으면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제 딸은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의 가장 첫 번째 관객이거든요. 제가 이제 늦게까지 편집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자기 뭐 숙제하면서 아빠가 뭐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제 딸이 앞으로 이 작품을 또 어떻게 보게 될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작은 변화를 뭐 이렇게 질문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 딸도 처음에는 뭔가 이런 장애에 대해서 크게 많이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 초기에 편집하고 있으면 뭐 아빠 왜 이 오빠는 왜 이렇게 행동해? 혹은 뭐 이 언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의 언니 오빠들로 뭐 재준이 오빠, 현정이, 지은이 언니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알겠죠. 조부용 어머니의 딸 현정이가 굉장히 좀 그런 뭐 토이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마로가 어린이날 즈음에 이제 제 다른 지인한테 토이스토리 캐릭터가 그려진 컵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걔가 원래 그런 거 받으면 절대 다른 사람 안 줘요. 물론 제가 살짝 이제 바람을 넣긴 했습니다. 너는 컵 많지 않니? 그러니까 마로가 이렇게 알아채고 나 이거 현정이 언니 주면 좋을 것 같아. 언니는 굉장히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나름 작은 편지도 쓰고 또 포장도 해가지고 현정이 언니한테 그 토이스토리 컵을 줬는데 그냥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사소한 제 딸아이에 생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변화들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되게 짧게 그 우물 현답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벌써 영화의 모든 걸 담은 답을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되게 막막해지는데요. 이 대목에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분까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되게 저 오기 전에 집에서 한 번 더 봤는데 계속 울고 있더니 아내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또 많은데 다양한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반드시 슬픔만이 아니라 또 혹시 질문이나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실 분 계실까요? 네. 저희 영화 김건희 국제청산영화제 조성윤 위원장님이 이따가 선물 배달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들립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발달장애인이거든요. 제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노력을 해서 제가 유한회사를 설립을 해서 IT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일단은 아무렇게도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한테는 이렇게 차별적인 시선이 강한데 이런 영화를 왜 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 딸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9월달에 좀 소위 말하는 그 무릎 영상으로 굉장히 언론에 많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7월달 1차 토론회 때는 그렇게 아주 귀한 선물, 무겁습니다. 네, 정말 뭔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무겁습니다. 너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7월달에 1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7월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강서구에서 이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해보지도 못하고 못하겠다. 정말 짧은 몇 줄 안 되는 그런 단신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같으시면 보고 넘겼을 텐데 그냥 저도 이제 제 아이가 곧 또 초등학교를 갈 시기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뭔가 자녀들 학교 보내는 문제를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게 조금 이런 일이 아직도 있구나 해서 마침 기사 말미에 9월달에 그래서 2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 그냥 작은 카메라 하나 들고 그 현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또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 좀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차 토론회 갔을 때. 그런데도 정말 그 앞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또 또박또박 본인들의 말씀을 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여정을 꼭 한번 담고 싶다.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함께 조금 여행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토론회가 끝나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직접 찾아뵙고 좀 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잘 안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그 발달장애인들과 또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의 삶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알면서 어쨌든 또 마침 또 기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은 굉장히 한 가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뭔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해줄게 약간 그런 시혜적인 이런 그런 마인드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생각이 완전히 굉장히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 못하겠지만 우리 지연이나 재준이, 현정이, 혜련이를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구나. 때로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가 많은데 참 이런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도 어렵게 가지만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컴백홈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적재적소에서
더 넓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이게 뭐 우리가 단순히 베푸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있겠다. 물론 그게 뭐 단기간 내에 되진 않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많은 합의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그 길들을 우리가 조금씩 찾아 나선다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확신은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시고 대한민국 뭐 100대 기업에도 당당히 코스닥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네, 혹시 또뭐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시선이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아, 여기 가운데. 예. 안녕하세요. 최윤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솔직히 이 장애 아이들의 하여튼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받다가도 슬프기도 하고 뭔가가 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아이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다가도 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조금 건강하니까 조금 더 뭘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살아왔는데 정말 김정민 감독님의 영화를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아까 통합교육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통합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 아이들이 통합교육이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장애 아이들을 봤을 때 정말 뭐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통합교육을 계속 실천을 하면 정말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감독님 너무 영화 만들어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많이 또 이렇게 힘을 써주셔야지 여러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혹은 또 뜻을 달리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설득하고 여기 나오시는 어머님들이 끊임없이 끝까지 노력을 해가셨던 것들이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영화가 그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동체 상영, 단체 관람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계시죠? 네, 감사하게도 그 서울에서도 구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공무원들 또 어쨌든 법적으로 요즘 뭐 장애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영화를 보시면서 또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영화에 대해서 좀 한마디 정도 더 한번 더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 사실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무릎 꿇는 모두가 다들 보셨을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을 어머님들께서 무릎을 꿇는 영상에서 감독님들도 움직이셨고 당시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청원이나 이런 걸 참여를 했었는데 영화는 사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고통받고 사회적 약자고 어떤 항상 호소하고 이런 뭐 장애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의 어떤 삶, 이미지 이런 것들을 머물기 마련인데 영화는 사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뭐 투쟁이라는 말을 입에 붙이기 위해서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한 명의 어떤 주체로서 굉장히
가족에서 이제 어떤 고통을 받고 굉장히 했지만 결국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옆에서 함께하면서 담아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변화의 모습들을 진단하는 동시에 영화 속에서 이 어머님들에게 반대를 하고 특수학교에 반대를 하는 이 맥락이 단순히 혐오의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프리즘처럼 한국 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단면들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다. 이게 한국사회 계급의 문제, 발전의 문제, 개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어떤 다양한 욕망들, 다양한 그 역사적 궤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에 이르렀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을 해야겠다고 제 마음 먹었을 때부터 나중에 이 작품이 완성이 돼서 혹시 이제 우리 관객들께서 보신다면 어떤 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되게 비난하고 끝나는 반응이면 저는 감독으로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취재도 많이 했고 또 최대한 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좀 많이 담아보려고 굉장히 부탁도 많이 드리고 좀 섭외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지역 이기주의나 민비 때문에 반대했다라고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가양동이라는 지역이 처음에 이제 조성되고 또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모순적인 구조 하에서 그 반대하셨던 분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피해자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담아내서 우리 사회가 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은 그래도 배워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나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가정이 네. 네 명의 후자입니다. 후자들의 도시였군요. 네. 학부모로서 참교육 학부모회 이제 전국 학부모회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후원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이제 그 티켓을 얻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관심도 두다가 제가 올해 초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 동료분들도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고 또 저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야학에는 여러 그 장애인분들이 평생교육 그 시설이 없어서 저희 야학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같이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전에 아이들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교육 쪽에만 관심을 뒀지만 여기 와서 제가 장애인 인권에 아주 문외한이었구나, 장애인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왜 그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아주 바닥이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발달 장애인들의 어떤 통합교육, 그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하셨던 어머님들의 그 자녀분들은 이미 교육 과정을 다 마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디에 가서 성인으로 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종국의 목적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그런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그런 게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일반 그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탈시설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그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동권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런 그 장애인 관한 그런 현안들 문제점들
우리가 이뤄내야 될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화화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지역사회의 통합,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그 영화 인권 감수성을 막 그 팍팍 건드릴 수 있는 이런 감수성 높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랑 이렇게 연계해서 장애인의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현안들을 좀 감수성 높은 이런 영화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획안도 다 쓰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뭐 제가 다음에 또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간 좀 제 자신을 약간 포맷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 그냥 요새 저희 이제 부모님들하고 또 더 자주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어쨌든 장애인 교육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으니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출근하는 길을 이편 영화에 만들어라. 네, 좀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에 굉장히 훌륭하신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다려보지만 또 정 안 계시면 또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집이 한 보람이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누가 먼저 드셨을까요? 여기. 영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고요. 저는 두 아들하고 같이 봤는데 이게 그냥 처음에 그 이 제목을 듣고 어떤 영화라는 내용을 보고 그 장애에 관한 그 아이들 학교 보낸 엄마의 마음과 그 아이들이 어떤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니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이렇게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에서 이제 또 한번 울컥했는데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께서는 그걸 다 찍으시고 그 이야기를 다 아시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하고 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함께 어쨌든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셨을 텐데 그 학교가 세워져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좀 잠깐 또 다른 말을 하자면 제가 학교 가는 길도 너무 잘 알려진 사건이기도 해서 또 어떤 관객분들은 아이 그다 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막상 보시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굉장히 계속 이제 공사하는 과정도 이렇게 자주 가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 촬영할 때도 이제 나중에 개교하면 이러겠지, 개교하면 여기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겠지 이제 뭐 그런 어렴풋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물론 좀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너무 개교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이 서신학교 가보면 정말 시설적으로 아마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일 거예요. 정말 속속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잘 지어졌고 또 어쨌든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되게 밝고 건강하게 학교 다니는 모습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딱 제 기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기분이 이런데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10,000명 관객 넘었다고 서진학교 친구들이 막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더 그냥 뭉클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이 아이들이 더 이서진학교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교육 받아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정말 소중한 이웃이고 일원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질문 하시고 싶었던 분 마이크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질문하실 때마다 저 직접 저걸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김다움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다양하고 많은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질문으로는 제가 청소년으로서 저 자신한테 많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들었습니다. 네, 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사는 곳이 그 서울의 성북구라는 곳인데요. 제가 날마다 이용하는 지하철역에 저희 성북구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플랫폼에서 지하철 기다리면 막 주변에 박수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학교 가는 길 하기 전에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 저도 모르게 좀 옆칸으로 피하게 되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또 정말 다양한 또 탤런트들이 많이 있고 또 참 뭔가 굉장히 특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해도 제가 다른 데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일반적인 개개인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게 크게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어떤 큰 일을 할 기회가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다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기회로든 일상생활에서 그분들과 만나게 되고 어떤 접점이 생겼을 때 조금은 더 우리가 마음을 열릴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또 좋은 친구가 되고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쨌든 모든 변화의 가장 밑바탕이고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도 처음에 일단 그냥 가보고 그리고 며칠 동안 생각을 하고 그게 일단 가보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작품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영화를 보러 오시고 하는 것에서 또 어떤 게 지금 싹트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아직 좀 많은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 더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저희 요즘 뉴스 틀면 이슈가 되는 게 김포 GTX 지옥철이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뉴스 기사 댓글들을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 많은 비난들을 쏟아붓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댓글에. 근데 질문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저희 아까 다둥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김포고요.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고 저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김포에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세솔학교라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거 할 때도 우리는 아무도 사라져라 해체라 뭐 그런 거 한 적도 없고요. 평화스러운 동네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 교육지원청도 1층에 장애인 친구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교육지원청 1층에다가 카페를 만들어줬어요. 그 졸업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비장애인 사회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해주는 좋은 김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김포 자랑 잠깐만 하고요. 이렇게 했고요. 좋은 동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가는 길을 아까 보다가 뒤에 비상대책이 반대를 하는 비상대책이랑 타협점을 봤다고 아까 세 분이 이렇게 악수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언뜻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의문이 있었는데 아까 합의를 봤다라고 그랬어요. 그 합의가 그 끝에는 그 폐교가 하게 되면은 최고 우선순위로 그 한방병원을 짓는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인지도 살짝 궁금했고요. 그 어떤 합의를 받길래 이게 합의가 됐을까 비상대책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학교를 옆으로 주공 임대아파트 4단지가 아까 보이더라고요. 4단지 5단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운동장 옆에. 거기에 아이들은 배척받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진행 사항인지 아직도 그렇고 배척받고 있는 아이들인지도 궁금했고요. 후속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학교 가는 길 2.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영구임대 아파트 그 4단지 5단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으며 그 합의를 본 거는 도대체 그 공조는 어떤 공존으로 갔는지. 네. 네, 이제 마지막 골자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의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낸 그 교육청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영화에서도 좀 그 부분이 담겨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좀 굉장히 불편을 하시는 그런 의견도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만약 그거 안 했으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더 많이 막 단체관람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담았던 건 어쨌든 그 타협의 핵심은 서로 이제 그 3자의 약간의 면을 세워주고 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요즘에 또 뭐 학령기 인구들이 또 줄어서 또 통폐합되는 학교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만약 그런 게 생기면은 그때 좀 뭔가 그곳에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설립할 수 있게 좀 같이 노력해보자 이제 이런 게 골자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큰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분명히 이런 특수학교들이 생기면 주변 그런 지역사회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갤러리 같은 걸 개방하기도 하고 뭐 운동시설을 같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너무 환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주변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김성태 의원이나 조희연 교육감조차도 자기의 권한이 아닌 일을 또 그렇게 선뜻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더 불거진 게 서로 자기의 권한 밖의 일들을 뭔가 할 수 있느냐 했던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기존 주민들도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더 했다가 실망이 크고 그만큼 더 이제 거센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약간 마무리도 너무 좀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이 학교 서진학교의 여러 시설들을 개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하겠습니다 하면 뭐 부모님들도 너무 환영이고 다 환영했겠지만 또다시 뭔가 한방병원 이걸 교육감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좀 정치인들이 섣불리 그냥 약속을 해버리지 않나. 그래놓고 나중에 벌어지는 후폭풍 이런 건 나몰라라 하거나 조금 한 발짝 비켜있거나 갈등은 정작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일들은 약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꼭 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공진초 아이들은 어쨌든 그렇게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그 인근에 그 공진초가 생긴 다음에 한 2년 후에 새로운 그 T 초등학교가 또 생겼어요 인근에. 네,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가 생기면서 기존의 이제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좀 통학거리가 먼데도 다 그 T 학교로 보내면서 이제 공진초가 4, 5단지 아이들만 남는 학교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너무 큰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도 그 T학교로 이제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여기는 문을 닫았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공진초 출신 아이들이 T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또 적응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진 않지만 그 학부모님의 목소리로만 나오는데 이제 그분 자녀들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다른 학교에 교가를 이렇게 부르고 온 날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상실감이 아직도 굉장히 깊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진초등학교 학부모님은 이 영화를 처음 보시고 굉장히 좀 반대했습니다. 나 빼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 실망을 많이 했대요. 뭔가 우리 공진초등학교의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게 좀 더 영화에 많이 담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비중이 너무 적어서 좀 저한테 화도 많이 내시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분량은 비록 적지만 그래도 우리 공진초의 이야기는 너무나 꼭 우리 사회가 함께 돌아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설득을 해서 좀 이 영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보셨는데 그 예전에 공진초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감독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바뀐 거 별로 없거든요. 처음 봤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어머니 마음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에게도 조금은 이게 약간 그냥 잊혀질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좀 또 같이 담아줘서 지금 보니까 내가 그때 정인 감독한테도 인터뷰 잘해줄 걸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공진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쉽게도 오늘 시간이 이 영화관 운영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끝나서요. 오늘 그 귀한 대화를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가 던진 어떤 대화는 또 여기 오신 분들께서 또 주변에 다시 영화들 보시고 또 알려주시면서 좀 사회가 계속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고 좀 세상이 바뀌는 식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감독님 한 말씀 이렇게 좀 남기시고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애국자들의 도시, 아들들의 도시 우리 공포에 이렇게 우리에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극장을 굉장히 많이 메워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보선 때문에 또 요즘 다들 마음이 뒤숭숭하신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 당연히 우리 사람 사는 데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차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고 하면 분명히 더 나은 길은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김보선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